네, 안녕하세요.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023년 10월 6일이고요. 저는 염승환 이사고 제 옆에는 박근영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근영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네. 주식시장도 좀 아직까지는 좀 썰렁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사실 좀 오후에 좀 황당한 좀 하락이 좀 나오긴 했는데 글쎄요. 네. 근데 오늘은 또 반전이 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현재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네. 오늘 좀 미국 증시는 일단 뭐 좀 큰 변동성은 없었잖아요. 예, 오히려 국채 금리도 좀 빠졌고요. 네. 환율도 좀 빠지는 분위기여서 네. 뭐 특별하게 나쁜 게 없었고 오히려 어제 우리나라가 미리 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지금 주가지수 선물도 아침에 보니까 플러스권으로 한 0.3에서 0.4% 정도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되는데 호가 수준에서 약간 반대 매매 물량들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호가가 조금 아침에 빠지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뭐 그렇게 빠져서 시작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그 신용 잔고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분들 아마 좀 최근에 좀 약간 이제 주가 빠지다 보니까 또 어제 오후에 개인 투자분들 좀 매도가 좀 많이 좀 나오는 부분도 좀 포착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아마 좀 신용 물량도 좀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장세가 좀 변동성이 이런 이제 수급 이슈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약간 유의를 하시면 좋겠고 일단 이제 오늘 오전 9시가 됐는데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는 아직 나오진 않는데 예상은 한 1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아마 강보합 출발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은 약간 매물 부담 때문에 약간의 하락세로 한 3포인트 내외 정도 하락 출발할 걸로 일단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오전 좀 흐름 좀 아직 제가 PC가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호가만 좀 봐주시면. 일단 이제 현재 코스피가 오늘 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0.22% 상승 출발했고 2,408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상승폭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8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코스닥도 아침에 예상은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플러스 3포인트 0.4% 가까이 올랐고 상승이 700개 하락이 이제 559개 정도로 좀 견조하게 출발을 일단 해줬고요. 일단 오늘 주요 이제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어제 좀 부진했는데 오늘 0.5% 정도 오르고 있고 LG엔솔이 어제 이제 도요타 이슈로 이제 어제부터 조금씩은 뭔가 분위기 변전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1.6% 상승했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오늘 좀 견조한 편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0.6% 정도 강보합권에 좋은 출발을 일단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나 2차전지가 좀 양호한 출발을 좀 보인 좀 상황인데 다만 이제 오늘 보니까 뭐 어제 이제 신규 상장했던 두산 로보틱스는 마이너스 1.7%로 약간 빠져 있고 S-오일이 오늘 마이너스 0.7% 정도. 그러니까 이 국제유가가 오늘도 좀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좀 빠지고 있고 현대해상이 마이너스 0.6%. 역시 이제 금리에 민감한 이런 이제 방어주인 이 보험주들도 약간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준비되셨으면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흐름으로 봐서는 코스피 결국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플러스권으로 반도체 이게 제조업사들이 올라왔는데 어제는 약간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쪽 관련해서 HBM 관련된 콜을 진행했는데 약간 삼성전자 쪽에 약간 노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콜 테스트가 아직 뭐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서 혹시 뭐 엔비디아 쪽으로 물량을 좀 못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장중에 SK 하이닉스가 당분간 좀 독점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어제 장중에 5% 가까이 뭐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결국 뭐 4분기 이후 내년 정도 되면은 HBM을 결국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커지는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정도에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3분기 실적이 추정 잠정 실적이 나올 텐데 삼성전자가 사실 뭐 한두 달 전까지는 3분기가 한 4조 원대 정도까지도 영업이익이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정도까지 좀 가이던스가 내려갔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을 보더라도 최근에 느낌이 약간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이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마이크론도 보여줬는데요. 결국 업황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정비가 역시 감산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고정비가 올라가는 단계이고 이게 매출 단위나 이런 그 가동률이
올라가는 단계가 되면 이제 역시 레버리지가 가장 커지게 되는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당장 뭐 삼성전자가 뭐 1조 얼마, 2조 정도 나온다고 해서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그리고 평균에 요즘에 이제 낸드나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그 확실히 보이고 특히 삼성전자가 아마 4분기 정도에는 낸드 가격을 10% 정도 인상할 것으로 네, 공격적인 지금 인상 기조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감사는 계속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독특한 구조의 지금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실적단은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업종을 좀 보다 보니까 이 충전소 쪽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네. 전기차. 그게 네. 현대차 혹시 이슈 때문일까요, 그게? 네, 그 어제 같은 경우도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가 꽤 좋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유소에 같이 이제 충전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법안 관련된 규제가 좀 완화되는 이야기가 어제 이미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2차 전지 쪽이 대부분 좋았을 때 충전소 이슈도 어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그룹이 내년 말 정도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의 테슬라 충전 방식인 북미 충전 표준 NACS를 채택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좀 머뭇거렸거든요. 충전 방식에 대한 기준을 맞아요. 놓고 좀 머뭇거렸는데 기존의 CCS 장착 전기차도 슈퍼차저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NACS 어댑터를 2025년 1분기부터 또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호환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결국은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현대차 전기차를 테슬라 슈퍼차저에 충전하면은 충전 속도가 조금 느린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해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이런 충전기 관련된 이슈로 조금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일단 이제 테마 쪽에서는 뭐 충전된 관련된 이제 섹터들이 좀 강세 보이면서 특징적인데 다만 일단 현재 오늘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 5포인트 정도 약간 또 좀 상승 출발했다 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6포인트 정도로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인데 일단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아주 강하게 좀 치고 가지는 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근데 어제 좀 부진했던 섹터가 또 어제 뭐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네. 좀 그 전에 좀 분위기 좋았다가 이어가지 못하고 조금 이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뭐 한미약품, 유한양행, 하이브 이런 기업들 좀 최근에 좀 약간 흔들렸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뭐 어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주가가 뭐 다 같이 많이 빠져 있긴 했지만 바이오 관련된 이제 유럽의 종양학회가 10월 중순쯤에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가지고 뭐 마리포사 관련된 임상 실험 관련 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지금 유한양행, 그다음에 오스코텍, 그다음에 몇몇 종목들이 HK 이노엔 등등도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ABA 바이오까지 이야기되는 이번 유럽 종양학회에 관련된 초록 발표 리스트를 좀 면밀하게 한번 스타디를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리포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초록 발표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뭐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임상 결과가 또 나올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서 아마 뉴스 플로우가 10월 중순 이후로 유럽 종양학회를 비롯한 플로우가 굉장히 많고요. 과거에 이렇게 월별 단위로 봤을 때 10월, 11월 쪽에 학회 쪽에서 굉장히 많은 발표들이 있었고 그 발표 시점에 제약바이오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다. 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 좀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었어요. 네. 해외 쪽에서 월마트 실적이 요즘 별로 안 좋대요. 네. 월마트 실적이 왜 안 좋은가 분석을 했더니 비만약이 워낙 잘 팔려가지고 그래요? 비만약이 잘 팔리다 보니까 식욕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에서 이렇게 뭐 과자라든지 이렇게 먹거리들을 사는 소비가 줄고 있대요. 아니 오늘 뭐 음료 회사들 주가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설탕이라든지 뭐 그래서 최근에 약간 댓글을 보면 우스갯소리로 그 탕후루 수혜주가 뭐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설탕이거든요. 네. 설탕 그리고 우유도 올라가죠. 네. 설탕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월마트 실적이 좋지 못한 게 그 이유가 비만약의 효과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분석이 해외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비만약이 이제 주사제뿐만 아니라 경구용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각종 비만약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한미약품 쪽이 그런 거 관련된 좀 관련된 네, 이슈가 맞아요.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만과 관련된 쪽이 계속적으로 조금 긴 호흡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핫하게 지금 올라온다는 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4분기 정도에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의 이슈들이 좀 많이 두드러지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사실 올해 내내 쉬었던 섹터예요. 네, 굉장히 뭐 핫했지만 올해 내내 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부분들 중심으로 그래서 비만약,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뭐 이런 쪽, 당뇨 이런 쪽과 관련된 쪽의 이슈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병용요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종양학회 쪽에 관련된 초록 리스트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일단 상승 종목도 좀 상당히 많고 뭐 일부 그동안 좀 부진했던 이제 사실 요즘에 뭐 테마주도 좀 움직이질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뭐 양자암호라든가 뭐 키오스크, 뭐 무인 관련주라든가 아까 전기차 충전소 네. 같은 이런 이제 테마성 관련된 이제 산업들이 오늘 좀 급등세를 좀 보이는 가운데 하락 종목이 오늘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좀 어제보단 좋은데 다만 지금 어제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 좀 수급이 굉장히 좀 얇아져가지고 네. 이게 반등을 지속을 못하더라고요. 장중에 어느 정도 오르면 또 매물이 나오면서 그런 좀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데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좋은 출발 보였고 또 최근에 환율도 좀 꺾이고 있고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게 이제 미국 증시에서 그 강달러 고유가, 네. 그다음 고금리가 일단 뭔가 좀 제동은 걸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에 아직은 제가 봤을 때 반영은 크게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좀 매크로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리가? 네, 어제 사실 시장이 오전에 굉장히 좋았다가 점심 때까지만 해도 반등이 계속 나왔던 네. 자리에서 오후장에서 갑자기 밀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후장에 밀린 이유가 뭐냐 계속 물어보시는데 사실 딱히 특별한 이슈는 그렇게 불거지지는 네, 않았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뭐 선물 포지션이 조금 밀면서 하방으로 좀 밀었다 정도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고요.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은 어제 오후 늦게 뭐라 그럴까 당국에서 외환 보유액을 발표할 게 있었는데 네네. 자꾸 일정이 미뤄지면서 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SNS 글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SNS. 예.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원래 오늘 아침 새벽에 6시 정도에 오늘 발표 날짜였어요. 근데 원래 어제 전이었는데 그게 계속 밀리면서 외환 보유액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텔레가 돌았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기사화까지 되면서 했는데 약간 좀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게 왜 예민하냐면 외환 보유액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는 게 환율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요새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워낙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환율 방어를 위해서 뭐 외환 보유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 아니야?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 달러를 굉장히 많이 뭐 뿌려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너무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자꾸 발표가 미뤄지는 건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뉴스로 봤을 때 이것 때문에 밀린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그만큼 시장이 환율 문제라든지 국고채 채권 금리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들이 단순하게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사야 된다 이런 논리가 지금 적용되는 시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고채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환율 부분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하방으로 좀 잡아줘야만이 이걸 보고 좀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이었나요? 어제 윤지호 센터장님께서 뭐 리포트 내시면서 뭐 0.8배 이하는 뭐 빠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는 뭐 거의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뭐 표준 중간치 정도 0.9배 정도 잡으면 충분히 2,400 언더 정도에서는 좀 분할로 매수해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리포팅을 또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은 2,400 언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10월 주간 전략이나 뭐 월간 전략을 다른 증권사도 보니까 10월 달 이후로 봤을 때는 4분기 전략을 한 2,350에서 2,370 정도를 코스피 어느 정도 지지 라인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어제 지수가 거의 왔던 자리였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도 월요일까지 쉬기 때문에 또 막판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불안하니까 또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어제처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 이제 신용융자가 20조 원 정도까지 올라갔던 융자가 지난주 이야기였고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하루 이틀 정도 계속적으로 조금 출회되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보면 다음날 아침에 반대 매매를 맞을 정도까지 가지는 않더라고요. 개인들이. 왜냐하면 상하한 폭이 30%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내가 반대 매매를 맞게 되면 마이너스 30% 한가로 물량이 나가니까 물량을 많이 뺏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도 이미 그 전날 140% 맞추기 위한 매도를 장 막판에 거의 하시거든요. 아마 어제도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개인들이 좀 팔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막판에 개인 물량이 코스닥에서 나왔다는 점은 약간
약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신용 잔고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실시간 신용 잔고가 저희가 확인해 보면 하락폭이 확실히 코스닥 쪽의 신용 잔고가 좀 많이 빠졌고 올해 연초부터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개인 선호도가 높은 종목들 중심군 정도로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꼬여 있을 수밖에 네네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억에 대한 양도세 회피 이런 것들도 뭐 연초부터 수익이 많이 났다면 이제 털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10월달에 조정세가 나오면서 미리 터는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좀 대형주 중심으로 좀 방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수급들이 아마 좀 중소형 개별주들보다는 조금 큰 종목, 그러니까 내년에 업황이 턴이 되는 큰 종목 섹터 중심으로 당장은 좀 방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제 밸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또 뭐 매력적인 구간까지 이제 온 건 네. 사실인데 네. 이게 증시가 어쨌든 회복이 되려면 결국 좀 수급 부담이 좀 해소돼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개인의 지금 매수가 많이 위축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외국인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이제 지켜보자는 그런 좀 그 분위기다 보니까 증시 자체는 좀 바닥은 다져가는데 이 V자 반등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외국인들 수급은 한 1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주로 전기전자 위주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오전에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거를 기관들이 한 290억 정도 오늘 좀 순매수를 하면서 방어는 하는데요.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한 100억 정도의 순매도를 하면서 일단 조금씩 좀 발을 빼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그 코스피도 좀 버텨주고 있고 코스닥이 지금 1.33% 어쨌든 이제 어제 오후에 좀 무너지는 폭은 좀 만회를 하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오늘 좀 끝까지 연결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보고서 하나만 좀 준비를 해왔는데 원유 관련된 얘기예요. 지금 유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제유가 떨어지는 거는 우리나라한테는 저는 좀 큰 호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 DB금융투자에서 한번 좀 자료가 나와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일단 이제 국제유가가 여기 이제 이 국제에너지기구에서 9월달 이제 보고서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그 23년도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 빠진 건요 공급 이슈가 아니고 수요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가 내년 1분기까지는 예상보다 더 크게 좀 하락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연말에 사우디가 100만 배럴 특별 감상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여기서 끝내버리면 이제 공급 이슈도 사실 좀 소멸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유가는 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발표한 휘발유 관련된 이제 내용의 보고서인데 주간 휘발유 수요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15%나 급락을 했고 요 밑에 오른쪽에 그 밴드 보시면 주간 휘발유 수요인데 저게 거의 하단까지 그냥 급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 오르고 막 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제 휘발유 소비를 줄여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 재고가 급등을 했고 실제 저것 때문에 어제 유가가 5% 거의 좀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상보다 좀 수요가 안 좋으면서 공급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리면 그래서 수요 둔화라는 변수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빨리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독과점이잖아요. 이것도 견고하게 유지되려면 수요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요가 흔들리게 되면 이 카르텔도 약간은 좀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 수요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게 아마 타 국가로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월에 오펙 총회가 열려서 연말까지 이제 감산 뭐 이런 이슈들이 이제 나올 텐데 어쨌든 거기서 뭐 감산이 종료된다거나 그런 공급 쪽에서 뭔가 좀 변동성이 좀 나온다면 하방으로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저렇게 돼서 유가가 80달러 깨진다면 사실 뭐 국내 증시에는 좀 나쁠 건 없잖아요. 네, 뭐 유가가 빠지는 건 확실히 국내 네. 증시에는 좋은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당장은 네. 지금 인플레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조금 유가 관련된 첨언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러시아 쪽에서 지금 수출 금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게 해지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제 가격들이 좀 많이 인하됐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해외 쪽으로 수출하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는 좀 푼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의 하락 쪽으로 좀 방향을 잡는 모멘텀이 네. 일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제 제가 마감 시황 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 어제 코멘트를 하나 낸 게 있는데요. 네. 유가 피크 찍었다. 아예 단정적인 리포트가 하나 단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쓸 수 있나라고 좀 봤더니 하나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WTI 관련된 이제 선물 포지션이 있는데 그 콜과 이제 풋의 이제 포지션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어제 기준인가 리포트 나왔을 때 기준으로 11.4배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 포지션이 10배 이상으로 갔을 때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 상방의 배팅이 극단적으로 많고 그게 11.4배까지 올라와 있대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포지션이 10배 이상으로 갔을 때는 추가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 한 번도 그게 틀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콜과 풋의 어떤 베이션이 11.4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들썩일 수 있는 가능성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가에 대한 피크는 어느 정도 왔다라고 분석을 했고 그래서 하방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아예 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어제 이야기를 좀 마감 시간 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더군다나 지금 뭐 기대치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전망치가 올 겨울이 좀 따뜻하대요. 네, 생각보다 따뜻하고 또 유럽 쪽에서는 천연가스 재고도 꽤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유가나 에너지 부분들은 조금은 너무 여기서 오버슈팅이 가기는 조금 지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경기도 약간 뭐 굉장히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100 근접 갔을 때는 수요 저항이 결국 나온다는 것을 가지고 결국 이제 미래에셋증권도 그렇지만 하나증권에서도 해당 애널리스트가 $100 넘기기 좀 어렵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유가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죠. 그리고 인플레 자극이나 금리 문제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결국 또 환율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본 쪽에서 YCC 정책을 언제 밟고 거냐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글로벌 환율, 유럽 증시가 별로 안 좋죠. 중국도 막 이렇게 빌빌 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계속 가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브레이킹이 걸리고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는다면 글쎄요. 외국인들은 뭐 현물을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13조 원까지 샀다가 최근에 한 7조 원대 정도까지 조금 줄이는 상태이긴 해요. 근데 그 사이에 대부분이 뭐죠?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팔 물건들이 많이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올해 연간으로는 반도체 주구장창 샀기 때문에 반도체를 막 세게 팔지 않는다면은 외국인들이 현물로 팔 물량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가 얘기 좀 해봤는데, 근데 유가가 어쨌든 이제 오르면서 사실 시장이 좀 안 좋아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흘러간다는 건 좀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래도 바닥을 다지는데 긍정적인 좀 요인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요즘 오늘 좀 미국장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미국 그 경고했던 필수 소비재도 좀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백화점 관련주라든가 중산층 소비에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 이런 것들의 전망도 안 좋아지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금리가 꺾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 된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또 나쁘게만 해석할 건 아닌데 그러니까 박건희 부장님 좀 생각에는 이거를 해석을 할 때 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미국 경기가 부러지는 쪽은 또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좋다고 보세요? 네, 지금 사실 필수 소비재가 크게 하락한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우려를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장이 안 좋거나 경기가 안 좋아도 필수 소비재는 버티는 게 사실은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뭐 당장 미국 경기를 본다면 당장 미국 경기가 안 좋다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채용 이슈라든지 우리가 봤을 때 또 고용 지표도 살짝 슬로우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축률이 굉장히 있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 꺼내 쓰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저축은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필수 소비재들이 조금 꺾이는 것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1일부터 이제 학자금 대출을 갖다 갚아야 되는 그런 것들도 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일부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저가 브랜드 쪽 중심에서 좀 이슈가 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비를 단기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 거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필수 소비재에 어제 미국 시장에 있었는데 결국은 그 컨스털레이션 브랜드라는 회사도 있었는데 뭐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에도 불구하고
엄격해지는 소비자의 환경 때문에 어제 빠졌다. 이런 분석이 또 나왔었거든요. 미국 시장에도 그렇게 나왔었고요. 더군다나 뭐 펩시코 역시 3분기 보수적인 마진 전망, 배당 투자자로서의 매력 감소 등에 하락했고 코카콜라도 어제 4.8% 빠졌고요. 네. 뭐 몬스터 베버리지 등등 필수 소비재 내에서 음료주들이 대거 하락하면서 낙폭을 또 키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잠깐 우스갯소리로 이 비만약이 너무 좋으니까 월마트 실적도 빠집니다. 이런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넘길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 월마트는 뭔가 지금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뭔가 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더라라고 이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한 거겠지만 아무튼 필수 소비재나 이런 쪽에서 빠지고 있는 부분. 근데 이제 음료주가 빠지는 건 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설탕 가격은 네. 올해 연중 내내 장장 올랐거든요. 그래서 설탕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우유도 올라가죠. 그러면 뭐죠? 국내 같은 경우도 제과라든지 제빵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원가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국내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또다시 만약에 뭐 음식료 쪽에서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정부가 조금 제동을 걸 가능성도 사실은 있겠죠. 그러면 마진 압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투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이제 현재 오늘 종합주가지수 현재 상황 뭐 둘 다 양시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약간의 그 삼고 현상 이게 좀 완화되면서 증시에 일단 오전은 좀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제 광고 잠깐 좀 보고 와서 저희가 또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텐서마, 나를 위한 텐서마. 안전하고 강력한 고주파 에너지로 시작하세요. 나를 위한 텐서마. 효과는 텐서마.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또다시 시작된 아침. 제 하루는 운조 커피의 향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김프로님, 오늘도 사무실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당일로 스팅된 신선한 원두만 사용하니까요. 어제는 예가체프 게이샤, 오늘은 뭘 마셔볼까? 매월 다른 주제로 블렌딩돼서 배송되는 월간 운조 커피. 사무실과 가정에서 즐겨보세요. 오늘도 전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오늘 시장 한번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코스피 지수는 13포인트 정도 올라서 0.58%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승이 600개가 넘을 정도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81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59% 급등하고 있고 상승 종목이 1282개, 하락이 20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근 흐름과 이제 정반대로 정말 오랜만에 강세장이 오전에 좀 잘 연출이 되고 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이게 지금 수급이 얇아가지고 오후에 또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좀 끝까지는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일단 아까 뭐 잠깐 이제 비만 얘기도 해주셨는데 확실히 한미약품이 네. 오늘 가장 좀 돋보이는 상승, 거기다 유한여행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임상 데이터가 곧 또 결과 공개될 텐데 오늘은 5% 가까이 급등했고, 모처럼 좀 하이브 또 고배당주들인 그 은행주들도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LG 디스플레이나 뭐 아모레퍼시픽, LG 노텍, IT하고 중국 소비주 쪽 조금 부진하고, 기아 자동차 같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약간의 부진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 쪽은 일단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1% 내외 정도로 잘 버티고 있고, 사실 어제 포스코 DX가 좀 충격을 받아서 증시에 좀 부담이 됐는데 일단 오늘은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코스피와 비슷하게 오늘 역시 그 바이오 쪽, 알테오젠이나 펩트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세고, 어제 그 삼성전자가 뭐 테크데이 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엑시노스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두산 테스나라는 기업이 이제 그쪽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7% 대외로 강세 보이는 것 같고, 반면에 오늘 코스닥에서는 하나머티리얼즈나 넥스틴 같은 일부 좀 반도체 소부장이 좀 빠지는데,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 강세 쪽으로 좀 가고 있어서 좀 분위기 자체는 좀 견조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또 저녁에 좀 하시죠. 예. 오늘은 제가 개인적 사정 때문에 오늘은 네. 조금 제가 못하고 네. 뭐 다음 주 정도에는 또 아침에 네. 다음 주 한 주는 제가 또 아침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그 김정일 의원님이 이제 좀 뭐 휴가셔가지고 네. 예, 제가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는 좀 할 텐데, 어쨌든 오늘을 좀 이게 반전을 좀 계기로 삼아서 좀 시장이 회복되는 좀 흐름이 나와주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좀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약간 제가 좀 그
전달해드릴 좀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멤버십 저희 그 3프로 멤버십 출시 1주년 맞아가지고 그 3프로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행운 부적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 투자 기운을 부르는 그 행운 부적을 받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렇게 선물을 하시면 저희가 멤버십 이용권하고요. 특별 제작한 이 굿즈 요 행운까지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좀 참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프로 멤버십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좀 짧았습니다. 지금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이제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또 다음 주 월요일도 쉬는 날이고 오늘 또 저녁에 빅 이벤트 하나 있잖아요. 고용지표. 네, 그것까지 좀 남아 있어서 여전히 뭐 경계감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일단 오전장 분위기는 일단 이대로만 좀 흘러가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마무리 좀 잘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 저희 화요일 날 뵈면 되죠? 네, 화요일 뵙겠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